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좀 힐링이 돼. 왜냐면 저도 울면서 썼어요. 혼자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쓰고 또 혼자 엉엉 울면서 쓰고 그렇게 쓴 책이라서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전 항상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3부는 정말 정독하셔야 된다. 지가 지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너무 주옥 같은데. 결국 우리가 우울에서 벗어나는 거를 되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울에서 벗어나는 건 결국 우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열등감, 애정결핍, 가짜자기, 눈치 보고 상처받고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야. So what? 너희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걸 좋다 그러지 뭐라고 하나.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 제가 요거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멘탈이 대통령감이야. 나이는 30대인데 한 7, 80년 압축해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너의 속에는 11살짜리 아이도 하나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를 버리지 마. 넌 걔 때문에 사랑스럽거든. 나는 네가 멋진 사람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미숙한 너라서 좋은 거야. 더 스포해도 돼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미숙이가 있어요. 우리가 80살, 90살 되면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미숙할걸요? 그럼 언제 성숙해지냐고요? 내 안에 있는 11살짜리 미숙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으면 그게 성숙함이죠. 그러니까 성숙이는요, 자기 안에 미숙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누구나 미숙하고 성숙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조절하며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게 곧 성숙함입니다. 눈물 날 것 같은데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 저 울면서 썼다고.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숙이 성숙이 하면서 실제로 김미숙 씨, 최미숙 씨 뭐 다 있잖아요. 정성숙 씨 막 있으니까 좀 죄송하더라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농담. 그렇죠. 제 캐릭터가 그렇죠 뭐. 책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겁나게 우울하고 막 쭉쭉 가라앉고 무겁고 어렵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중간중간 황당한 농담을 한다. 그렇지만 몰입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감이 있을까? 내가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 성숙함을 활용하고 내가 성숙함이라고 자부했던 것 이면에 있는 미숙함을 기억해 주세요. 나와 타인 모두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누구도 비난받을 사람 없고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활용하기 나름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찮고 모두 괜찮습니다. 나는 참 별것도 아닌데 한편으로 엄청 별거고 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미숙함에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다그치고 꾸중하는 걸까요? 자신의 미숙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찬찬히 살피는 것과 같이 역겨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야 진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먹고 토하며 주변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요.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면 무작정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잠깐만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술, 담배, 폭식, 넷플릭스, 유튜브는 나를 성찰시켜주지 않습니다. 저의 미숙이를 오픈하면 다들 귀엽다고들 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귀엽게 생각해 주세요. 남들은 멋진 것 같은데, 웃다는 참 건강하고 단단한 것 같은데 나만 미숙한 것 같죠? 천만에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내면 아이가 있고 미숙이가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거 잘 안 변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어요. 수치스러워만 하지 말고 귀엽게 봐주고 열등하지만 때로는 우등할 수도 있음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밀어내고 외면하지 말고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자고요. 다 귀여우세요. 난 귀엽다.
So cute하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선생님은 제 거예요. 네, 가지시고요. 가지시고요. 많이 가지세요.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슨 소린가? 요건 스포를 안 할게요. 보세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 온 거세요. 네. 저한테 연락을 준 출판사가 잘난 척 잠깐 할까요? 한 2, 30군데 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승낙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산북스 거를 제가 승낙한 건 편집자님의 그 구구절절한 글이 먹혔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하네요. 그 편집자님이 저의 찐팬이자 구독자세요? 라고 믿는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쓴 글은 그냥 영업이나 비즈니스적이지 않았고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에 대한 진심. 그래서 저는 다산북스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쓰고 보니까 큰 회사라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냥 그 편집자님의 글 하나 때문에 다산북스 손을 잡은 거였어요.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어리고 그런 깜냥이 안 되고 제가 공부해서 유튜브에 낸 말들은 다 저도 남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풀어낸 거니까 결국 다 내 지식이 아니니까 책을 쓸 수 없다고 늘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육교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어느 날 거기에 누가 꽃을 심어놨다고 시청에서 심었나 봐요. 그걸 보고 그 꽃길을 걷는데 다음 스테이지로 제가 올라간 것 같았어요. 이쯤 되면 내가 책을 써도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이 책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저의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렸어요. 그런 충동이 들 때마다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목숨을 살렸거든요. 어느 날 전화로 저한테 선생님 이쯤 되면 책을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요? 글 쓰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치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우따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토닥토닥 어깨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작정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위로들을 알아서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지 저한테. 저는 에이 위로 받아라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말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는 게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 몰캉몰캉하게 잘 열려 계신 것 같아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몇 권 이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뻔뻔하게 이게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에세이를 쓴 게 아니에요. 1권은 약간 에세이 느낌 나지만 이제 2부부터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말하거든요. 우따님 책을 읽고 마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후시디는 아니에요. 오라메디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후시딘 훨씬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저 되게 참아요. 참고 사는 사람이라서 병이 난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입을 털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써요. 그럴 때 글을 써요. 16, 17, 18, 19 막 쓰고요. 이야기를 할 상태가 없어. 맞아요. 이야기를 할 상태가 없고 그리고 나는 있어. 그런 상대 있어 라고 하기에는 과연 그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을까?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도 진짜 대따 친하거든요. 대따 친해요. 교수랑 제자 사이 이상이죠. 근데 제가 이제 빅삐짐이 있었던 거죠. 진짜 빅삐짐. 내가 너무 상처받으니까 거리를 둬야겠다 하고 진짜 결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끊고 살겠다 절교까지는 아니고 선생과 제자로 해. 우리가 뭐 그 이상이야? 막 이제 이런 건데 제 자신을 많이 성찰했어요. 근데 제가 참 옹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전 느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저의 이야기에 공감도 안 해주시고 받아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교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선을 그으려고요. 제가 옛날에는 속옷까지 다 벗는 그런, 실제로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벗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면 이제 저는 진짜 빤스 정도는 입으려고요. 이제 막 얘기했거든요. 선을 긋겠다고. 근데 교수님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제 문자를 받고 우셨대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빅비짐이 풀렸죠. 하지만 선은 유지하려고 애써요. 빤스는 입으려고요. 그거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오래 가려면 빤스 정도는 입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까면 나중에 힘든 때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죠. 어떤 친구와 너무 까는 바람에 제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예. 빤스도 너무 깐 거 아닌가요? 맞아요. 빤스도 사실 너무 깐 거예요. 피 정도는 입어야죠. 사실은. 맞아요. 가까울수록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근데 약간 교수님도 삐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멘트가 빤스 입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빤스 입으니까 속 편해요? 맞아요. 한 번 의존하면 과의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 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얼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웃다님은 밝아 보여서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일로 우울증 겪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에 있다. 프롤로그에서부터 깐다. 나 왜 아팠는지 깐다. 의존하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도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제가 관계에 있어서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는 있어요.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되게 민감한데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를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웃는 인매가 이뻐요? 반하겠어요? 많이 반하세요. 저는 많이 반하셔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존재하고 제가 책을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들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무슨 책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구매 인증 링크 통해서 꼭 이벤트 신청해 주세요. 30분께 커피 쿠폰, 또 3분께 상담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진행되는 거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거기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라라라님 3권 살게요. 제가 카톡 프로필 멘트에 이렇게 썼잖아요. 인당 3권 사면 딱 좋은 책. 잖아요. 한 권은 이제 나 갖고, 한 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선물해주고, 한 권은 비고 자고. 그 3분 상담권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 댓글 확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여하셨던 분에 한해서 3분을 고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사심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선택받지 못하신 분이 상처받을 수, 빅비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분의 명단을 놓고 제가 제비 뽑기나 이렇게 판 돌리기를 할게요. 진짜로. 삐지지 말기. 안 뽑혀도 삐지지 말기. 안녕.